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우리 정치의 궤도 이탈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팬덤 정치가 횡행합니다. 강대강 대결로 치닫습니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핌이 정치 양극화, 국가 리스크가 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특별 기획을 준비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그 원인과 현실 진단 그리고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소개드립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 다음에 조기동 민컨설팅 전략실장님, 그 다음에 이혜림 고려대 교수님. 제도적인 부분은 선거구제 뭐 이런 걸로 네. 다당제 그것도 뭐 국민이 선택을 해줘야지 이제 다당제가 되는 건데, 지금의 형태로는 양당제 갈 수밖에 없죠. 구조성으로. 대단히 고착화되고 예.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당제로 가려면은 이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완벽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도입하든지, 그러면 사실 한 당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표를 못 가져가잖아요. 의석을.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변칙적으로 갖다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양당이 나눠먹는 구조로 또 만들어버리니까, 어찌됐건 소선거구제는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네.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 변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소선구제는 실제로 3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적도 있어요. 문세표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3표.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구도의 문제잖아요.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다당제가 저도 이제 좀 이상적이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러면 근래에 봤던 그런 제3정당의 초라한 성적표들을 좀 봤던 거예요.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으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완충지대, 제3의 지대 깃발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고, 지금 이른바 소수정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또 개혁신당을 보면 각 여야의 이중대 역할을 좀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안으로 주셨다시피 뭐 이제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 이제 비례의원들의 의석수 변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런 개혁 특위에 몸담았던 한 이제 국회의원분한테 들었을 때, 원내 교섭 단체에 이 요건도 좀 완화를 해줘서 지원도 좀 늘리고 국회에서 원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창구를 열어주자고 하는데, 이게 또 여야 공이 기득권 두 정당이 사실 하잖아요. 원래 조국혁신당도 그걸 계속 해달라고 했고, 다른 소수 정당은 마찬가지 목소리를 내고, 그것도 작지만 어떻게 보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게 본인들의 기득권에 막혀가지고 되지 않는데, 지금 개헌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견에서 같이 반드시 담겨야 되는 의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의제화 자체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 되게 정의당 쪽에서 유럽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모든 게 사실은 당리당략적인 고작을 되게 앞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제도를 이상하게 꼬면서 이제 더 이상한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아니, 제도를 굉장히 심플하게 비례대표 그냥 늘리면 됐던 거거든요. 제3정당, 제3정당이 숨질구멍이 꽤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유럽식의 명부제나 아니면 아예 뭐 개방형 정당 명부제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목표에서 조금씩 달성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를 보면은, 예전에 지방의회 기초선거구를 보면은 거의 소선거구제 아니면 2인 선거구제가 주였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대표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인 선거구나 4인 선거구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2인 선거구 해가지고 그냥 한 정당에 다 독식하겠다는 식으로 갔었는데, 하나씩 바뀌는 거죠. 저는 그 선거구제 개편이나 정치체제 개편, 다당제 유도라는 제도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씩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선거제도의 변화도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선거구제나 이런 쪽에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문화 쪽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중도층들이 그만큼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기기 위한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정당이 싫기 때문에 내가 이 후보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되게 이념이라는 거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념도 있고 경제적인 이념도 있고 다양한 이제 어떤 선택지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투표 용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소수당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아니면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다거나. 근데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민주주의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좀 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다양한 그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도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나름 이것을 지지하고자 하는 소수의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의 한 표가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효능감이랑도 연관이 돼 있을 텐데 굉장히 좌절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양당의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소수당에 아무리 내가 투표를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다. 비례대표랑도 지금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소수자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국회로 이제 진출시키거나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책임의식을 또 갖는 것에 대한 문화 조성도 전반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제도권의 그 정치만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일종의 리터러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프트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기결되는 문제는 그런 선거구제도 네. 바꿔야 되지만 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손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헌 문제로 기결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국민의 30% 지지를 받고 그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떠난 대통령이 있습니까? 다 불행해졌잖아요. 자기가 그 영어에 몸이 든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이제 구속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극단적인 근데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과연 맞을까? 이거는 제도 운영의 문제가 이제 아니다라는 결론이 거의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제도 운영이 아니죠. 왜 제도 운영이면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은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한결같이 그 불행해질까 이런 측면에서 개헌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저는 일단 대통령이 실제로 권력이 강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별로 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통령 초반에는 권력이 되게 세 보이죠. 모든 걸 할 수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은 대통령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는 정당하고 대통령 권력이 충돌하게 되고 대통령 권력이 급격히 약해지잖아요, 결국은. 이러면서 이제 통제 능력을 잃으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핵심적인 원인이 정당 자체가 굉장히 약한 게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과 정당 내지는 대통령과 입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나. 굉장히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권력 구조가 온도차가 심한 거죠. 대통령이 한번 쏠렸다가 대통령이 순간 힘을 잃고 당이나 아니면 정확히는 당의 차기 주자로 권력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불일치 때문에 이제 추락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는 일단은 결국 이게 정당이 제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실제로 대통령들 똑같이 한다 그래도 미국의 경우는 그렇게 불행한 경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이 아무리 오픈 프라임을 한다 그래도 미국의 정당의 전통은 굉장히 강하고 정당 조직도 강하고 이게 주정부까지 포괄하면은 엄청나게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그 동네는. 일단 그게 좀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결국은 선거제나 권력 구조를 바꾸려면 유권자의 효능감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소선거구제가 바뀌지 않는 거는
결국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반응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 거는 중대 선거구제의 정치인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인가 아니면은 소선거구제에서의 정치인인가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을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각제로 이행한다 그래도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담보할 건가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임 정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의 체계가 그걸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단임제로 돼 있습니다. 5년 단임제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도 벌써부터 차기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 지지도를 지금 하잖아요. 그게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또 막 이렇게 정치인은 본인의 정치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빠르면 2년 차에 벌써 뭐 레임덕이 오네 안 오네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장되지 않으니까요. 임기가 책임 정치라는 건 국민한테 한 번 더 선택을 받을 기회를 갖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개헌이 지금 당장 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는 그게 반영되지 않습니다만 차후적으로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정치 말씀 주셨지만 거기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정부 때도 계속 목도했던 게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은 그래도 여소야대는 아닙니다만 뭔가 대통령의 임기와 총선 그 국회의원 임기의 또 불이치로 인해서 책임 정치를 구가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집권여당으로 해보고 싶어도 만약에 국회가 소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정말 과거부터 있었던 거고 이런 걸 이제는 진짜 해야 된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 뭐 미국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라는 게 있어서 한번 이제 민심을 체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할 것인지 재선에 도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도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단임제 한계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자꾸 정치화된 문제로 정쟁의 이슈로 가는 것이 약간 본질을 자꾸 흐리고 계속적으로 개헌 논의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독재에 대한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재앙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위험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헌을 목표로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과제인 것 예,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시죠. 대통령이 취임사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취지는 협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는 이제 워딩이었는데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과학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정치 이슈도 같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애들 학교도 보내고 워싱턴에서 커뮤니티도 하고 이랬을 때 정말 쟁점 법안도 통과가 되고 그 이익이 국민들한테 귀속했는데 이걸 깅그리치 하원 의원인가요?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지침도 있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쟁점 법안은 끝까지 대결하고 그게 입법화 과제로 해결되지 않고 이러면서 민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차용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 협치는 다시 한번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당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이 말 위에서 정복은 할 수 있지만 통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결국 팬덤 정치나 양극화된 어떤 유권자의 동원이 당내 정치나 승리는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이게 과연 올바른 승리인가? 그렇게 얻은 승리로 통치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든 민주당 이건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도 정치에 있는 이제 분들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사실 갈등의 정치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고 뭐 고잉 퍼블릭이라 그래서 정치인이 계속 이제 그 시민에게 어필하는 이런 시대를 아주 많이 겪어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졌고요.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어떤 포용의 정치라는 것에 대한 기대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거를 좀 정치 지도자분들이 또 리더십들이 인지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통 이제 스웨덴의 살트 요바덴 여박 같은 거를 예시를 많이 드는데 그러한 그 강력한 리더십이 보수나 그 진보를 다 아우르는 그런 포용적인 리더십을 좀 보여준다면 그 이끄는 그런 리더십 보여준다면 사람들도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 말씀하신 걸 좀 참고해서 좋은 정치, 국가의 발전이 되는 정치, 그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토양이 되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장유미 변호사님, 조기동 실장님, 예림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